토큰 증권이 국내에서 이제 주목받게 된 이유부터 이제 뭐 조금 짧지만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조각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조각 투자한다, 뭐 상업용 오피스를 조각 투자한다고 해서 카사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또 뮤직하우라고 해서 저작권 뭐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또 서비스가 있었고, 또 테사라고 하는 이제 미술품 재테크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물론 이게 막 전 국민이 열광할 정도의 유행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향을 일으킨 서비스였는데, 이런 조각 투자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토큰 증권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각 투자란 또 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각 투자는 이제 2인 이상이 다수가 실물이나 아니면 뭐 자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해서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가의 자산이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 골동품, 뭐 지식재산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들, 아까 카사라든가 뮤직하우라든가 테사, 품목에 따라서 이런 사업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이 플랫폼은 다시 이 자산에 대해서 조각조각 내서 다시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또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또 다시 또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고, 이런 이제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카사의 요 역삼 런던 빌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로 공모했던 빌딩인데, 여기 공모 금액이 전체 한 100억 정도 되죠. 100억 정도 되는데, 그 후에 최근에 판매를 했습니다. 117억에 이제 판매를 해서 그럼 한 17% 정도 수익률인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역삼에 있는 빌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투자할 돈도 없을 뿐더러 뭐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사에서 이제 내세우는 거는 이제 뭐랄까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꾼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돈으로도 강남에 있는 빌딩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조각 투자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조각 투자 사례들이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이제 크게 이제 항목별로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미술품, 또 저작 인접권, 한우, 뭐 기타 상품들이 있는데,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카사가 있고 소유 펌블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혁신 서비스 지정이라고 해서 지정이라고 돼 있죠. 마침 또 지난 시간에 네. 금융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여기 3개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실 텐데, 그리고 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게 좀 뮤직하우가 있죠. 나머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지난번에 이제 뮤직하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던 이유가, 샌드박스는 됐지만 이게 토큰 증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빠졌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은 카사 뭐 있죠, 루센트 블록, 아까 여기 카사 소유 펌블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카사 루센트 블록의 플랫폼 이름이 소유고, 그리고 펌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부동산 외의 것들이 있어서 5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한 샌드박스 현황이었던 거고,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랑은 관계없이 조각 투자 자체로서, 투자 계약 증권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4가지가 있고, 그중에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받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각 투자 관련해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뮤직하우라든가 부동산, 미술품 이런 쪽에서 조각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규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규제를 하냐면 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뭐 공시를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봤던 뮤직하우라든가 부동산, 미술품 이런 플랫폼들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년 4월에 2022년 4월에 이제 그러니까 뮤직하우에 대해서 증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증권으로 인정을 하지만 투자계약증권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제재 절차를 보류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있어서 이제 다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이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고요.
하나씩 보시면 그러고 이제 9월 달에 드디어 뮤직카우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가서 이제 뮤직카우에 대해서 아예 제재 면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같은 이런 투자계약 증권이 이제 적용 사례가 되면서 아까 뮤직카우가 첫 번째 투자계약 증권 적용 사례였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소유권이 부여된 투자계약 증권으로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역시나 제재 절차는 보류를 했고 올 7월에 이제 제재 면제가 됐습니다. 5개사 모두 다 제재 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 2월에는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각 투자 서비스들이 뮤직카우, 뭐 한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증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걸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큰 뭐 여론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제화가 돼가는 과정 중에 2003년 2월에 토큰 증권에 대한 정비 방안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토큰 증권 계속 이슈가 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다. 예, 전체 이제 쭉 보셨고 네. 시간 흐름대로 쭉 보셨고 네. 각 개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들을 하나씩 보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각 투자 중에 조각 투자이면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뮤직카우라고 했었는데 그게 22년 4월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증권성 그러니까 뮤직카우에 대해서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죠. 이거에 대해서 증권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성으로 판단이 되면 증권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었는데 뭐 증권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뭐 소액 공모 공시 서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고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래 제재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 적용 사례였고 또 지금 현재 17만 명이나 되는 투자자가 있고 뭐 이런 등등등의 또 관련 산업, 뭐 콘텐츠 관련 산업 이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제재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제 일단은 제재는 보류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 투자가 이제 뮤직카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막 유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각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증권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보는 건데 뭐 결국에는 증권으로 판단되면 이제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었고 대신 만약에 혁신성이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이제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뮤직카우가 제재 면제가 됐고요. 2011월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보완들을 했습니다.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제 뮤직카우는 이제 제재가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스탁키퍼, 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뮤직카우 외에 한우 미술품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업체들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재를 보류한 겁니다. 이것도 증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됐지만 그걸 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또 제재를 보류를 했었고요. 지금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 관련 기사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맞아요. 기사들을 네.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